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원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wo shall pass away.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명언이죠. 이 명언의 의미는 기쁠 때도 자만하지 않고 어릴 때도 좌절하지 않는 평상심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래가 좀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골기를 내 반지 안에 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공사는 네 알겠습니다 폐하.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고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든 후 어떤 걸기를 넣어야 할지 계속 생각했지만 좀처럼 다윗 왕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걸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마땅히 좋은 걸기가 떠오르지 않아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왕자이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기를 내 반지에 새기라 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기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물으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한 후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wo shall pass away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드라시라는 그 유태인들이 즐겨보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유태인들이 항상 즐겁지 않는 그 책 속에 있는 그런 즐겨 읽는 구절입니다. 나치 학살 시에도 이 구절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터널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하루하루를 슬기롭게 잘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주차 원격 강의 관리회계 제2장 원가와 관리회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1장 관리회계 2에서 자, 회계는 기업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그저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매출액은 얼마고 당기순이익은 얼마며 그 기업의 자산은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본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회계란 것은 기업을 표현하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계획과 통제활동,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시스템으로서 경영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부문 경영자 그리고 현장 책임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게 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경영자라는 뜻이죠. 이는 관리회계가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조직 및 구성원을 위한 핵심적인 관리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차원과 결합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경영자의 기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기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관리회계는 전통적인 회계 시스템이 아닌 전반적인 경영관리 과정의
지원 시스템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장 관리회계의 이해를 통해서 관리회계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성, 정보와 세계화 시대라는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관리회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교재의 19페이지 경영 목적에 따라서 유형, 무형, 유형, 무형의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는,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재료 또는 노무비,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포기된 또는 포기될 가치 측정액이다.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원가이다. 여러분 원가의 3요소 하면 생각나죠? 예, 원가의 3요소 하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강의의 원가는 과거의 지출 원가, 역사적 원가뿐만 아니라 기회 원가 또는 미래 원가 또는 미래 원가, 현재 시점에서 측정된 미래 원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원가는 제품 원가 계산을 중심으로 한 원가 회계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원가 개념, 다시 말하면 재무 회계용 원가 회계라고 볼 수도 있고, 광의의 원가 개념은 우리가 관리 회계에서 제품 원가 계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원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가의 개념을 정리를 하면, 자, 원가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경제적 희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서 PPT 동영상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마우스를 잘못 움직이거나 페이지가 업다운 되고 나면 녹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서 교재도 같이 봐가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가는 협의의 원가 개념과 강의의 원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나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원가회계 기준 제3조 원가의 본질에서 경영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와 관련한 재화, 용역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급부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에 만원씩 받기로 하고 하루에 4시간씩 한 달 동안에 한 80시간을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다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80시간 투자한 그런 근로는 급부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아르바이트비 80만원은 반대급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경영 목적 이외의 경제가치 소비나 비정상적인 상태 하에서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다. 이런 것은 미포함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제품을 진열을 해놨는데 또는 상품을 진열을 해놨는데 뭐 도난이 발생되었다. 또는 불이 타버렸다. 또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했다. 재무비용이라 그러죠. 그런 것은 우리 본연의 경영활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과거의 지출원가, 조금 전에 제가 역사적 원가라 그랬죠. 이것은 원가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협의의 원가 개념 중에서 과거의 지출원가, 역사적 원가는 우리 재무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고, 예를 들면 포괄손익계산서를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매출액, 기업의 총 수익 금액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의 재고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불한 농업비, 또 그 외 제조행비, 그죠? 요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제조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회계의 재무회계를 위한 원가 계산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광의의 원가 개념은 미국 회계학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또는 발생할 희생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회계 정보는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측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포기된 또는 포기될 가치 측정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원재료나 또 생산지 근로자들에게 지불한 인건비 또는 기타 제조행비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도중에는 재고자산으로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그것은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고 대신에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우리 기업의 총 수익 금액인 매출액으로서 표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원가 개념은 과거의 지출원가, 역사적 원가도 포함되고, 다음에 기회 원가와 미래 원가도 포함된다. 여러분, 기회 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리포트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회 원가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요즘 같으면 뭐 정부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한 3천만 원 만약에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에 3천만 원의 소득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오히려 등록금을 비롯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포기한 연봉 3천만 원은 바로 기회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원가. 미래원가는 예정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예상되는 또 추정되는 그런 예정원가가 얼마쯤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원가를 미래원가라고도 하고, 따라서 광의의 원가 개념은 원가 계산 목적을 하는 재무회계의 목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원가나 미래 원가, 뭐 다른 말로 예정 원가, 뭐 이런 거 표현 적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리포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주식회사입니다. 의 재무상태표. 자,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의 특성은 항상 매 회계연도의 맨 마지막 최종일 12월 31일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차변은 이렇게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세부 계정 과목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쓰고 있다. 그래서 요 유동자산의 총 합계 금액은 요렇고, 비유동자산의 총 합계 금액은 요렇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계 금액은 차변의 자산의 총계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자, 부채와 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집니다. 중분류라고 볼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유동부채는 이러한 세부 계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동부채의 합계 금액은 이것이고, 비유동부채의 합계 금액은 이것이다.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계 금액을 합치면 부채 총액이 된다. 그리고
자본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자본은 이런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부채 총액과 요 자본 금액의 합계 금액을 합치면은 바로 재무상태표 대변인 부채와 자본 총계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자산 총계, 차변의 자산 총계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부채와 자본의 총계 합계 금액은 일치하게 된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실제 재무상태표 사례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더 유심히 좀 봐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아모레퍼시픽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성은 그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회계연도의 최종일까지 1회계연도 동안에 그 기업의 총 수익금액이 얼마고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 보고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보고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에 2018년 1년 동안 총 벌어들인 돈, 매출액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 총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는 매출원가라고 하는데, 요 매출 원가는 11.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요 총 수익금액인 매출액에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을 통해서 순수한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품의 제품 생산 활동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판매 활동이나 일반적인 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 그거는 판매비나 관리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 활동을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통해서 총 벌어들인 돈에서 판매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추가로 차감하게 되면 우리 기업 본연의 순수한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다 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수한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우리 본연의 영업활동, 경영활동 외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여유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놓으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들어오더라. 그런 것은 영업활동 외의 수입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서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한 5억을 받고 사익금을 한 5억 정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 한 1,0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럼 그것은 우리 본연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영업의 지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영활동,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영업의 수익은 플러스를 하고 영업 외적인 비용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법인세, 우리가 주식회사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금 중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하기 전에 수익은 이렇고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납부하고 나면은 우리 기업이 1년 동안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단기 수익은 요 금액이다 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세후 기타 포괄손익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차감하게 되면 단기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단기 총 포괄이익은 이렇다 라고 표현하고 요 전체 금액에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은 3,981원에 그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완성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생 원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 내부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런 걸 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멸원가는 어떤 것인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거.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품의 원가, 그 중에서도 올해 매출에 판매된 제품의 원가, 그것은 매출원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소멸원가가 된다.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거,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된 거, 그런 것들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난을 당했다, 화재를 입어 손실이 졌다, 또는 재고가 감모되었다,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손실이라고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매출의 매출원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소비를 여부에 따른 원가. 자, 자산 비용 손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것은 개념적 차이에 따라서 각각 재무상태표라든지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다른 재무보고서에 기록이 된다. 또 자산 비용 손실이 모두가 원가랑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로서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의 차분에 기록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교재 26페이지를 교재 26페이지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 교재 23페이지 예제 2-1, 뭐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 2-1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아는 지난 1년간 갑이라는 제품 100단위, 여러분 여기서 단위란 것은 몇 개 또는 몇 킬로그램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제품을 100개를 생산하는데 5만원이 투입되었다, 원가로 들어갔다. 그래서 5만원에 생산을 하였으며 그중 80단위 80개를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하였다. 한 개당 500원 원가가 들어간 것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얘기죠. 위의 자료만을 이용할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 주식회사 동아의 자산과 비용은 각각 얼마일까? 자, 그 밑에 풀이 1 보겠습니다. 풀이. 자산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미소멸 원가입니다. 완성된 제품의 원가, 그죠? 그래서 총 원가가 5만원을 들여서 100개를 만들었으니까 5만원 곱하기 생산된 개수가 100개니까 5만원을 100개로 나누면 하나당 또는 한 단위당 원가는 500원입니다. 그 중에서 80개는 판매하고 20개까지 남아있으니까 500원 곱하기 20개 하게 되면 만원. 이것은 자산으로서 비소멸 원가로서 자산에 남아있게 된다. 그 다음에 소멸된 원가 비용은요. 자, 총 원가 5만원이 들어가서 100개를 생산했으니까 한 단위당 또는 한 개당 원가는 500원입니다. 500원씩 들어간 제품을 80개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원 곱하기 80개 하게 되면 원가는 4만원이 됩니다. 다음 이것이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자 500원 원가가 들어간 것을 80개를 팔았다. 그리고 한 개당 1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개당 1000원 곱하기 80개 하면 8만원이 우리 기업의 수익입니다. 매출에. 그리고 그 매출에 들어간 원가는 매출원가로서 한 개당 500원 곱하기 80개 해서 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제품의 재고자산으로서 만원이 남게 된다. 5만원에서 4만원을 차감하면 만원이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제품의 재고자산으로서 재고자산 만원이 남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교재에 23페이지 제품원가 계산 목적 2로 되어 있죠. 그 부분 잠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발생시킨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제조활동과 비제조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의 원가 계산은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특정 제품의 총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그 제품의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조금 예제 2-1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 이해를 했다. 그죠? 따라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에 따라서 원가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하고 제조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를 해야 한다. 제조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 제조 원가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의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로 분류할 수 있다. 교재 24페이지입니다. 제품별 원가의 집계 과정에서 특정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품의 원가 계산 목적을 위하여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 세 가지 원가 요소로 자, 우리 PPT 파일 잠시 다시 보면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 제조 활동과 비제조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생산에 직접 관여를 하면 제조 활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제조 활동이다. 영업직 사원들의 판매 활동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비제조 활동이죠. 직접 제품 생산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사무실 직원들, 예를 들면 베개 파트나 또는 총무 파트나 또는 인사 파트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역시 비제조 활동입니다. 생산 활동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다음에 제품 원가 계산 목적에서 제조 활동에 발생되는 특정 제품의 단위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제 풀이에서 총 몇 개를 얼마 투입해서 만들었고 그걸 숫자로 생산된 숫자로 나누게 되면 한 개당 원가를 산출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 기업 활동에 따른 원가 분류에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24페이지는 제조 원가를 기업 활동에 따른 원가 분류에서 제조 원가가 24페이지 1 제조 원가로 나와 있고 25페이지에 2 비제조 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24페이지 과연 그럼 제조 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또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영어로는 Manufacturing Cost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는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를 투입하고 이를 가공하는 제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산 요소의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한다. 특정 제품의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제조 원가는 생산 과정을 통하여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어 제공품 계정이라는 것은 아직 원재료, 재료비, 농업비, 제조비를 투입했지만 완성되지 않고 있는 제품, 그걸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어 있는 생산 완료 시점에서 집계되어 가지고 제공품 계정에서 집계가 되어 가지고 생산 완료 시점에서 제품 계정에 대체가 되고 그 제품이 판매되는 기간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아까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의 포괄손익 계산서 봤습니다. 그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하게 되니까 매출 총이익이 발생되면서 요 매출 원가라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제품 원가 계산 목적에 의한 제조 원가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합을 기본 원가 프라임 코스트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을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기본 원가는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필수적인 없으면 안 되는 원가이기 때문에 기본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원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가공 원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 제조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행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직접이냐 간접이라 나눌 수도 있다. 그죠? 직접은 우리가 원재료도 사실은요. 직접 재료원가가 있고 간접 재료원가가 있습니다. 농업비도 생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그런 거는 직접 노무원가고, 만약에 그러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그 1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 그럼 생산관리부장이다 라고 하면 그 생산관리부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간접 노무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가공원가는 원재료라든지 또 생산직 근로자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원가라고 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노무원가를 포함한 모든 제조 간접원가를 또 가공원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원가, 가공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는 무엇인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원재료의 원가 중에서 특정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엔진,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마다 엔진 하나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죠. 이런 원가를 직접 제조 원가라고 한다. 또 직접 노무원가, 노무원가 중에서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비한 원가,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직접 노동시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임금, 그런 것은 직접 노무원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생산직 근로자 10명을 관리하는 생산관리부장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간접 노무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제조 간접원가라고 하는데,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로서 여러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이므로 특정 제품의 원가 계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부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가 회계,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가 회계에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와 제조 경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제조 경비는 특허권 사용료, 보장비 등 직접 원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특허권 사용료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있죠.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죠?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가진 퀄컴사의 모뎀 칩을 제공받습니다. CDMA, 음성 다중 분할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관한 그죠? 특허권에 대해서 퀄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료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 대당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대당 최소 20달러에서 30달러 하나 생산할 때마다 그 퀄컴사에다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또 아니면 또 LG라 또 다른 기업들은요, 일부 기업들은 전체 한 개당 판매 금액 100만원이다. 100만원이나 그러면 그 중에서 5% 내지 5.7%를 퀄컴사에다가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1000만 대를 팔았다 할 적에 퀄컴사라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 엄청난 금액이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조원가는 우리가 PPT 파일에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하면, 자, 제조원가의 분류는 원가 요소의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비로 나눌 수도 있고, 특정 제품의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눌 수도 있다. 자,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는 주 원료죠. 주재료죠. 주 원료라 그러죠. 예. 그런 거는 바로 직접 원가입니다. 그런데 빵 맛을, 그 밀가루는 주 재료이기 때문에 직접 원가가 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는 첨가하는 설탕은 간접 원가입니다. 다음에 제품 원가 계산 목적에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냐, 직접 노무 원가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제조 원가의 분류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먼저 보고 이 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비제조 원가는 영업비라고도 하며 제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판매 활동과 일반적인 관리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비제조 원가, 생산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비제조 원가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구분되고,
원가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간 비용으로 규정한다. 즉 비제조 원가는 제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간 비용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나 포괄 손익계산서에 그죠? 기록하는 모든 비용은 기간 비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괄 손익계산서나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1회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비용을 모두 다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1회계 연도라는 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기간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구분하자 그러면은 자,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영업직 사원들 얘기한다 그죠? 그런 활동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 예를 들면 영업 사원들이 지불되는 뭐 급여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텔레비를 팔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서 TV 광고비가 지출되었다. 또는 운송비, 창고비, 기타 판매 부분의 운영이나 지원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은 전부 다 판매 활동에 관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생산 또는 판매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 운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무직의 급여라든지 영업직의 급여, 그 다음에 인사나 재무 파트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부서입니다. 그죠? 유지와 관리 활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가. 자, 경영자와 관리 부서, 총무직, 그 다음에 영업직, 그 다음에 인사 파트, 회계 파트, 이런 거 얘기합니다. 경영자와 관리 부서 직원의 급여나 본사 건물에 강한 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등을 일반 관리비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보통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 손익계산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합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쭉 공부했던 부분들을 요약해서 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는 제품 원가 계산에 포함되는 원가는 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제품 원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 그것은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와 모든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하고,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치면은 생산 활동에 아주 기본이 되는 원가이기 때문에 기본 원가라고 하고, 투입된 원료를 제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공하는 원가, 그래서 가공하는 원가, 이것은 직접 노무 원가,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인건비, 임금, 이런 것들은 직접 노무 원가. 거기에다가 그 외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제조 관제 원가를 제조 관제 원가라고 하는데,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관제 원가를 합쳐서 가공 원가. 자, 원재료 상태에 있는 것을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간 원가다. 이렇게 해서 가공 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비제조 원가는 판매 활동이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그것은 다 비제조 원가로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 손익계산서에 다 기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우리 원격 강의 4주차 원격 강의 제1강은 마치기로 하고요. 교재 26페이지 보면 예제 2-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다 마치고 한번 지금까지를 복습한다는 차원에서